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잡지생활 이자경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몇 번이나 멈춰 서시나요?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순간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는 짧은 눈길, 혹은 커피 한 모금에 쉬어가는 호흡. 어쩌면 그때가 우리가 가장 사람답게 숨쉬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할 잡지는 인문잡지 한 편의 14호. 주제는 쉼입니다. 잡지는 쉼을 단순한 휴식이 아닌 삶을 이어가기 위한 작은 준비라고 말하는데요. 글과 사진 속에 담긴 창작들의 목소림은 쉼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건네고 있습니다. 한편 첫 번째 시간, 이번 호에 담긴 쉼의 장면을 따라가며 우리도 각자의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찾았지. 내 미움이 향할 곳, 내 텅 빈 마음 들어줄 어딘가의 품, 내 마음 머물 곳. 뭐 아쉽던 날들이 없겠나. 뭐 한 번쯤 슬픈 때가 없겠나. 빗나간 순간들 굽이굽이 보듬으며 다시 보고 싶게 하네. 그 마음 때문에 살아가네. 하루하루 또 하루를. 날들이 없겠나. 뭐 한 번쯤 슬픈 때가 없겠나. 아쉽던 순간들 매일매일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 사람이 그리웠다가도 혼자이고 싶다가도 다시 보고 싶게 하네. 그 마음 때문에 살아가네. 하루하루 또 하루를. 하루하루 또 하루를.
네, 강어 달님 또 하루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인문잡지 한 편, 14호 특별호, 심속글 가운데 김진영의 도망치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된다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도망친다는 말을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약한 선택처럼 느껴지고 있죠. 하지만 이 글을 시선을 바꾸고 있는데 때로는 도망치는 일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상처만 커지는 관계가 있고 이미 닫힌 길 앞에서는 버팀이 오히려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필요한 건 떠남입니다. 떠남은 회피가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고 다시 걷기를 위한 심의 방식인데요. 심은 멈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러선 자리에서 방향을 새로 고르고 돌아 나온 길을 위해서 호흡을 되찾고 있습니다. 도망은 패배가 아니라 준비고 쉼은 공백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떠나본 적 있으신가요? 떠남 뒤에야 보였던 것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날이 있어요. 이제 되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알 수도 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해결책도 바로 알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순간 경험이 좀 있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 질문은 마음에 두고요. 오늘의 본론을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14호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심의 얼굴이 담겨져 있는데요. 즉각적인 반응을 늦추는 태도, 노동과 심의 경계를 묻는 이야기, 도시에서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선택들, 이 내용을 다음 주에 슬기로운 잡지 생활 2부에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원래 이제 한 책에다가 이제 2주씩 쪼개가지고 1부, 2부로 이렇게 쪼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그걸 염두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이어서 듣겠습니다. Listen, boy. My first love story. My angel and my girls, my sunshine. 너무너무 멋져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떨리는 걸. 너무 부끄러워 쳐다볼 수 없어 사랑에 빠졌어 수줍은 걸. 아딱아딱하죠 떨리는 나는요 두근두근거려 밤은 참
소녀시대의 G 듣고 왔습니다. 제가 한 G 소녀시대가 한때 그때 그 노래가 나온 뒤로부터는 청바지 애들이 스키니진만 입고 다니는 기억이 나네요. 그때 소녀시대가 G가 나온 뒤로부터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그때 몇 살이었지? 한 고등학생, 중학생 사이였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데 소녀시대가 그때 당시에 너무 인기가 많았었던 그 노래 중에 하나였는데, 진짜 청바지가 어찌나 그렇게 다들 많이 입고 다녔죠. 근데 저 역시도 저 역시도 청바지를 그렇게 스키니지에 집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제 다른 얘기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번호 한 편을 읽다가 올해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었어요. 그 새로운 것이 차오르려면 비워 놓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하미나 작가의 글에서 곧바로 응답하지 않기에 담긴 문장입니다. 늘 즉각적으로 반응하느라 지친 우리에게 멈춤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되는 내용인데요. 알림이 울릴 때마다 0.1초 만에 답장을 보내는 그는 왜 비워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조용히 시간을 보낼 때 마음은 결코 멈춰있지 않다. 오히려 무수한 것들이 고개를 든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이 문장을 읽으며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백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롭게 차오르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자들과의 대담에서 나온 표현이 있었는데, 쉼과 생산성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잘 쉬어야 더 생산적이라고 말하지만, 이 글에서는 오히려 쉼 자체가 이미 생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 고요한 시간 안에서도 마음은 생산이라고 말하는데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길어 올리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쉼을 허비라고 보지 않고, 그 회복과 기쁨을 위한 본질적인 생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길게 붙잡은 글은 김진영의 도망치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된다였습니다. 우리는 도망을 실패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김진영은 달랐어요. 끝까지 버티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상처만 키울 때가 많죠. 그럴 때는 필요한 건 떠남인데요. 그는 훌쩍 그렇게 씁니다. 도망칠 때마다 오롯한 나로서 맛본 삶의 충만감을 매일의 일상을 가져오고 싶었다. 번아웃의 순간 도망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삶의 감각을 되찾는 쉼이었다는 겁니다. 쉼은 멈춤이 아니라 회복이고, 도망은 패배가 아니라 준비라는 말. 이 글은 우리가 떠나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 물러서야만 되찾는 감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있었고요. 저는 이제 번아웃 진짜 많이 왔죠. 이제 다들 사회생활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이거 하고자 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되돌아보고 싶은 순간도 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돌아오는 게 없다 보니까, 물론 돌아온 걸 바라면서 일하면은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사람들은 바라게 되죠. 그것만큼 혜택을 얻고 싶게 돼요. 저도 사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가 그만큼 대가가 없었어요. 그냥 열정페이 같은 느낌의 일을 하고 있었고, 다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지내보는데 어느 순간 좀 좌절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이런저런 많은 복잡함이 좀 많이 밀려와서 어렵게 고민을 하다가 퇴사를 결정을 했었고, 그러다가 쉬면서 계속 이것저것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복을 하면서 되돌아보면서 내가 참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때는 좋았구나, 나빴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다들 한 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순간들이 없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20대들, 30대, 40대, 50대 분들 다 이 경험을 하실 거고, 특히 취준하시는 분들,
취준하신 분들이 특히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요새 취업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제 면접을 정말 많이 보러 다니지만 최종에 떨어지고 막 이제 그런 순간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막 그거는 이제 회사랑 상관없지만 이제 취준을 하다 보면 이제 지치잖아요. 번아웃도 오고 그거에서 또 다른 번아웃이 오잖아요. 아 저도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떨어지고 막 중간에 떨어지고 이게 수없이 반복을 하니까 이거에 또 다른 번아웃이 오긴 했는데 근데도 이 시간 지나다 보면 다 극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게 나의 재산이 되고 그게 손에 막 무조건 그게 그 경험이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한편으로도 긍정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다들 이런 상황일수록 좋은 생각만 하시고 그리고 너무 버티지만 마시고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무턱대고 참으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그런 주의여서 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버티는 대신에 본론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버티는 대신 잠시 도망쳤을 때 오히려 더 나다워졌던 경험인데 오늘은 이 세 편의 글 속의 한 문장, 한 장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이 차오르려면 비워 놓아야 한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쉼과 생산성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망치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된다. 네, 이게 정말 공감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이 나누었던 문장들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작은 쉼이 이어가길 정말 바라고요. 다들 힘드시지 않게 잘 극복을 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음악 들어가겠습니다. I just woke up from a dream where you and I had to say goodbye. And I don't know what it all means, but since I survived I realized wherever you go, that's where I'll follow. Nobody's promised tomorrow, so I'ma love you every night like it's the last night, like it's the last night. If the world was ending, I'd wanna be next to you. If the party was over and our time on earth was through, I'd wanna hold you just for a while and die with a smile. If the world was ending, I'd wanna be next to you. Lost in the words that we scream. I don't even wanna do this anymore, 'cause you already know what you mean to me, and our love's the only war worth fighting for. Wherever you go, that's where I'll follow. Nobody's promised tomorrow, so I'ma love you every night like it's the last night, like it's the last night. If the world was ending, I'd wanna be next to you. If the party was over and our time on earth was through, I wanna hold you just for a while and die with a smile. If the world was ending, I'd wanna be next to you, right next to you, next to you, right next to you.
while and die with a smile. If the world was ending, I wanna be next to you. If the world was ending, I wanna be next to you. I wanna be next to you. 네, 레이디 가가랑 브루노 마스, Die With A Smile 들었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전 이 노래 맨날 듣고 있어요. 와, 진짜 중독적인 노래. 항상 선곡을 저번에도 했었는데, 이 노래는 놓치고 싶지가 않네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코너는 잡지 속 글을 귀로 옮겨 듣는 시간입니다. 낭독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문잡지 한 편 14호 심해에 실린 하미나의 에세이 곧바로 응답하지 않기라는 내용을 낭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늘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일상 속에서 멈추는 법을 다시 배우려는 기록인데 스마트폰 알림과 빼곡한 일정 사이에 쉼의 의미를 찾아가는 장면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돌이켜보면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순간부터 30대 초반인 최근까지 소위 저녁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날의 일이나 공부를 시작했고 대체로 잠들기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온종일 머릿속을 둥둥 떠다니는 투두 리스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면서 지냈고 생산성과 관련되지 않는 술자리나 밥 약속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20대 중반이었나? 주말을 맞아 당시 만났던 연인과 한강공원에 놀러 간 날이었다. 그는 당시에 나보다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순간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이었다. 겨울을 지나 봄이 찾아왔고 따스한 바람이 살랑거리며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녔다. 비릿한 물 냄새를 맡으며 우리는 돗자리 위에 누웠다. 누워있는 얼굴 위로 나뭇잎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을 텐데 평화로워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나의 마음은 시끄러웠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 땡땡을 끝내놓으면 저 훨씬 좋을 텐데 왜 나를 이런 곳을 끌고 온 거지? 인생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살다니 먹고 살만한가 보군. 이건 시간 낭비야. 나는 자불안석이었고 그 불안감에서 온 분노를 아무 잘못이 없는 상대에게 조용히 쏟아붓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못 가 헤어졌다. 그와 만든 몇 개의 장면만이 현재 내게 종종 돌아오는데 돗자리 위에서 불안해하던 나의 모습 중 그중 하나이다. 혼자서는 도저히 스스로를 멈출 수 없던 나의 일상에 그가 들어와 어렵사리 텅 빈 시간을 만들어냈고 그 덕분에 내가 시간을 감당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언젠가 권여선 작가의 인터뷰에서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은 시간을 보내는 일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읽은 적이 있었다. 동의한다. 텅 빈 시간, 텅 빈 일정, 텅 빈 머리, 텅 빈 대화,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비어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주쳐야 하는데 그렇게 마주친 자신의 존재를 감당하는 일이란 정말이지 끔찍하다.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나머지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만들고 쓸데없는 말로 침묵을 채우고 사람과 사건에 대한 이론을 계속해서 생성해낸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을 충분히 버티는 사람을 나는 진심으로 존경한다. 2021년 첫 책을 출판하기 전 투두 리스트에 쫓기는 삶을 계속했다. 당시에는 대학원 공부와 창작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고 거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돈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언제나 쓰리잡 체제였다.
20대 내내 바쁘게 지낸 삶 덕분에 형편이 나아진 것도 사실이어서 그런 삶의 방식을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기가 현재의 나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어쨌든 첫 책을 낸 후 나는 더 이상 이 방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좋은 글을 쓰고 싶었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3, 4년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40년 정도의 시간. 그 시간에 버티려면 지금과 같은 방법이어서는 안 되었다. 이렇게 살다간 심장마비나 동맥 경화로 죽거나 혹은 목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는 것이 분명했다.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며 몸의 긴장을 풀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방법을 연습했다. 그중 하나는 무호흡 잠수인 프리다이빙을 배우는 것이었다. 프리다이빙은 하면 할수록 나에 대해 알게 되는 스포츠였습니다. 대개 수심 훈련을 하면 바다 부위를 띄워두고 다이버 서너시 함께한 훈련한다. 잠수하는 다이버는 이번이 몇 미터를 나올 것인지 다이빙 파트너인 버디에게 말하고 숨을 폐에 가득 채운 뒤 무호흡으로 다녀온다. 어두운 바닷속으로 내려가 이전보다 깊은 수심에 도달하려 애쓰는 일은 공포스럽고도 성취욕을 자극하는 일인데 희한하게도 욕심을 부릴수록 목표한 곳까지 다다를 수가 없다. 욕심을 낼수록 몸이 경직되고 심장이 빨리 뛰어 산소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이다. 바다 아래 내려가는 동안 다이버는 두려움, 욕심, 경쟁심, 걱정, 수치심 등 여러 감정을 통과한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직면하게 된다. 의욕을 앞세워 성장하기보다 몸이 적응하기를 기다리며 천천히 자라는 것이 프리다이빙이었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내 몸이 이렇게나 심하게 경직되어 있는 줄 알지 못했는데 편안하게 이완한 상태로 일상을 산 적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잊은 탓도 크다. 일상을 살아가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로 주먹을 꾹꾹 움켜쥐거나 자는 동안 어금니를 꽉 깨물어 얼얼해진 턱을 벌리는 것조차 어려워했으면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들은 해내려고 바득바득했다. 내가 이만큼이나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편안하다고 느끼는 정도 이상까지 밀어붙이며 지내왔음을 바다에서 천천히 깨달았다. 그런 방식의 삶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교육받아온 잘 사는 삶이기도 했다. 프리다이빙은 그간 내가 얼마나 경직된 채 무리하며 일해왔는지 돌아보게 해주었고 힘을 주기보다 이완하는 쪽이 훨씬 배우기 어렵다는 사실도 일깨워 주었다. 이전의 방식, 힘을 줘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있음을 가르쳐 주었고 동시에 힘을 주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프리다이빙이 아니라 바다가 가르쳐 준 것이야 말해야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후로는 무얼 하든 조급함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혹시 평소에 어금니를 꽉 깨물고 지내지 않아? 숨 쉬는 걸 잊지 않아? 공황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아? 조급함 때문에 여기에도 저기에도 진득하게 집중하는 게 어렵지 않아? 이런 질문이 대단히 많은 친구들이 그렇다고 답하더라.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여러 경로로 확인한 바 있기에 이 글은 아름답기보다 실용적인 편이 나을 듯하다. 지금 당장 바다로 뛰어들어 프리다이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심을 연습한 방법을 공유하고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보고 싶다. 기본적으로 이 리스트는 자극으로부터 멀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첫째는 온콜, 상태, 곧바로 응답해야 하거나 응답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휴식에서 가장 중요한데 업무 시간이 아니라면 핸드폰 알람을 꺼두거나 알람을 꺼두어도 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나마 마련한다.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소셜미디어 등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알람에서 멀어지는 시간을 단 2시간이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 스마트폰은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쏟게 하는 힘이 있다. 나의 경우 적극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만들 때는 서랍 속에 넣어 놓는 등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둘째로 온콜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낸다. 나는 주로 물을 가까이 하는 법을 택하고 있다. 꼭 바다가 아니더라도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가서 몸을 담그거나 집에서 샤워하는 시간도 몸을 이완하게 한다. 짧은 시간이어도 효과는 강력하다. 이런 곳은 스마트폰을 들고 가기 어렵기에 휴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셋째로 서울로 벗어난다. 꼭 해외로 나갈 필요도 없다. 주말에 서울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시간의 흐름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온갖 광고와 소음, 자극이 끊이지 않는 서울은 공황과 불안을 유발하는 최고의 공간이다. 네 번째로 선택지가 많은 상황을 줄인다.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어떤 화장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필요한 물건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지, 점심이나 저녁 메뉴로 무엇을 먹을지, 운동을 무엇을 할지, 선택지가 많은 상황은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오래 고민하더라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키워 내 선택에 대한 만족감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선택지를 줄이고 선택한 것을 한동안 밀고 나간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옷을 입거나 매일 같은 메뉴의 점심을 먹는 식이다. 그 밖에 내가 휴식할 때 사소하는 일을 다음과 같다. 혼자 오랫동안 차를 마신다. 닭이와 차잎이 떠나다니는 모양을 구경하고 젖은 찻잎의 냄새를 맡는다. 아침에 일어나 손 가는 대로 일기를 쓴다. 쓰면서 앞으로 돌아가 문장을 다시 읽지 않고 다 쓰고 난 뒤에도 한동안 다시 읽지 않는다. 검열하지 않고 자유롭게 쓰기 위한 장치다. 동네에서 가장 석양이 아름다운 곳으로 가서 해가 다 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요가를 한다. 너무 열심히는 하지 않는다. 다음날 또 가고 싶을 정도로만 한다. 도시 곳곳에 있는 화단 혹은 작은 정원에 살아가는 식물을 유심히 관찰한다. 비가 온 다음날 얼마나 무성히 자라는지를 살펴본다. 산책하며 새소리를 듣는다. 도시는 살아가는 새가 무척 많으며 시간대별로 새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공원에서 햇빛을 받으며 누워있다. 엎드려 누운 뒤에 지나가는 개미를 관찰하고 있다. 개미를 경로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본다. 그날 먹을 식사를 그날 장을 봐서 해먹는다. 요리를 할 때 각종 식재료가 주는 다양한 시각, 촉각, 후각적 감각을 누린다. 커리어와 관계없이 오직 즐거운 마음을 위해 책을 읽는다.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 이때 개와 고양이가 보호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도움이 된다. 그들은 불어웃거나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곁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활동은 내게 휴식이다. 마음을 비우고 명료하게 해준다. 기본적으로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로지 순수하게 즐거움을 위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단순히 보이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오랫동안 노력하고 있다. 예민한 인간으로 태어나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언뜻 무용해 보이는 시간은 이제 나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의뢰가 되었다. 겉으로는 허송세월하듯 보일 수 있지만 이 같은 고요한 시간은 무언가로부터 도피하는 것과는 무척 다르다.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마음에서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어떤 공간이 비면 새로운 것이 차오르기 마련이다. 반대로 새로운 것이 차오르려면 비워놓아야 한다. 예를 들면 나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즐거워하면서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편인데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전달 사람들을 사이에 받았던 자극과 나의 반응을 돌이켜보고 수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자극을 감당하느라 지친 스스로를 도닥일 수 있다.
차를 마시면서 썼던 일기를 한 달쯤 뒤 돌이켜보면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읽히기도 한다. 제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한편 14호 심에 실린 하미나의 에세이 곧바로 응답하지 않기였어요. 오늘의 글은 멈춤이 결코 허비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죠. 텅 빈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조차 우리 안에 무언가를 길어 올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더 깊이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곧바로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을 해보신다면 그게 어떨까 싶어요. 그 잠시 고요가 생각보다 그 큰 힘이 건네줄지 모릅니다. 제가 진짜 이 책에 너무 공감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 하미나 에세이를 보면 제가 좀 약간 예민하고 몸도 굳고 막 그게 릴레이가 이게 편안하게 안 돼요. 저도 좀 되게 맨날 항상 보면 목이나 어깨가 항상 경직돼 있어서 맨날 침 맞고 맨날 체온 교정하러 다니고 마음고생 되게 많이 했는데 몸도 아프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사는 것들이 이게 행복하면서도 답답한 순간이 오는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한번 좀 그렇게 이분대로 똑같이 해볼까 싶습니다. 다들 한번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저처럼 이제 몸이 좀 딱딱하고 답답하신 분들에게 읽기에는 뭔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매거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이번에 끝났고요. 이제 음악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은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생각나면 들러봐요. 조그만 길모퉁이 찾지. 아직도 흘러나오는 노래는 옛 향기겠지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생각나면 들러봐요. 조그만 길모퉁이 찾지. 아직도 흘러나오는 노래는 옛 향기겠지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네, 산울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라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합정의 독립서점 땡스북스에 새롭게 입고된 책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책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세 권은 저마다 다른 결을 가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 15년차 디자이너 공작 슈퍼에 출근하는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8년간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일하다가 프리랜서 전향해서 7년 동안 겪은 시행착오와 생존의 기술을 기록한 책인데요. 프리랜서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가이드가 또 현업 디자이너에게는 공감할 만한 경험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저도 읽어봐야겠네요. 저도 지금 딱 이제 7년? 경력이 거의 7년 됐거든요. 이제 요새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데 이 책 꼭 디자이너들한테는 좀 이제 미대생들이나 이제 현직자분들에게는 좀 요새 회사 안 다니고 프리로 좀 할 수 없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책은 박소룡의 작가의 실패를 통과하는 일입니다. 콘텐츠 스타트업 퍼블리를 창업해서 10년간 이끌어온 저자가 수많은 결정과 그 속에서 맞닥뜨린 실패를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단순히 좌절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죠. 정말 저도 창업해보고 싶은데 참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 들고 좀 잘 성장의 기회를 만들었다 하는데 한번 이 책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변영근 작가의 그림책 버드와처라고 하는데 팬데믹 시기를 배경으로 작은 새와 새로운 세상을 함께 나아가는 청년의 이야기를 수채화 90여 컷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뭔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책을 보지는 않았어요.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그림책이라니까 그림책을 안 본 지 좀 오래됐는데 이 책 한번 궁금해서 소개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도 충분히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이게 따로 이게 소개가 돼 있어서 이거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땡스북스 합정적에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책을 권해드렸어요. 3권. 그리고 3권 외에도 더 추천을 드릴 게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벤트 또는 책 소개식을 이게 매주 조금씩 다르게 제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시간에 직접 들러보세요. 이제 땡스북스가 합정역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한 5분 거리고 그렇게 거리도 그렇게 멀지도 않아서 걸어갈 정도 거리고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습한 날씨가 이제 땀도 안 나고 이제 딱 이런 좋은 날씨에 걸어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시간에 꼭 들러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서 더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쓸어 올리는 너의 모습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턴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난 두려워 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나에게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누구도 널 대신 할 순 없지만 아닌 건 미련일 뿐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젠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실
좋은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젠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연인도 아닌 그렇게 친구도 아닌 어색한 사이가 싫어져 나는 떠나리 우연보다도 짧았던 우리의 인연 그 안에서 나는 널 떠나네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끼던 내가 미워지네 네, 멜로망스의 사랑과 우정 사이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매거진을 읽고 남는 마음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방금 들으신 이 시간을 잡지로 덮은 뒤에도 마음에 오래 남는 문장과 감정을 나누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인문잡지 한 편, 14호 특별호, 주제는 쉼, 그중 3꼭지를 골랐었어요. 하미나의 곧바로 응답하지 않기, 하미나와 독자들이 함께 쓴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리고 김진영의 도망치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된다. 이 3가지인데요. 먼저 곧바로 응답하지 않기인데 알림이 울리면 반사처럼 답하던 일상에서 한 박자 늦추는 연습을 제안합니다. 작가는 지금 당장의 요구를 잠시 비켜서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초점을 다시 맞추고 있어요. 비워둔 자리에 생각이 천천히 차오르고 서둘러 결론 내지 않는 만큼 선택이 덜 흔들린다는 깨달음이 다가옵니다. 여백이 따르면 감각이 돌아온다는 이 말이 오늘의 우리의 호흡과도 닿아 있죠. 이어 당신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우리는 종종 잘 쉬어야 더 생산적이라고 말하는데 이 글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쉬는 동안에도 내 안에 이미 많은 것들이 생성되고 있다고요. 차 한 잔의 온도, 느릿한 산책의 리듬, 멍하니 창밖을 보는 몇 분. 겉으로는 멈춰선 듯해도 마음은 견고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가 던지는 질문은 이건데요. 일을 위한 휴식이 아니라 삶을 위한 쉼을 우리는 얼마나 허락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김진영의 도망치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된다. 버티는 것처럼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의 그는 물러섬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는 기술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머물면 상처가 깊어지는 자리, 이미 닫힌 길 앞에서 떠남이 필요합니다. 도망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전략 멀리 돌아 나와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새 글이 내 마음에 남은 한 줄의 새 글이 한 문장으로 모이는데 쉬어도 된다, 늦춰도 된다, 멀어도 된다, 멀어져도 된다. 응답이 미루는 용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을 인정하는 태도, 필요할 때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선택, 이 3가지가 겹쳐질 때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편 14호의 쉼을 농사 창작
신앙의 자리까지 확장하는 다양한 글들을 더 실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코너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한편 14호 특별한 심을 통해 멈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잡지를 덮고 나니 결국 남는 건 곧바로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채워지는 시간들이었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언제 가장 편안하게 숨을 고르셨어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짧더라도 스스로에게 허락한 쉼의 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장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한편의 다른 글들을 이어서 소개하면서 쉼을 더 깊이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생활 이자경이었습니다. 남은 하루도 고요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난 뒤에도 잡지 속 문장처럼 여러분의 일상 곳곳에 쉼의 온기가 스며들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자라고 내일 살아갈 힘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책 제가 너무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맨날 쉬지 않고 맨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또 본인 자신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려놓는 연습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ick in the door, waving the cocoa. popcorn이나 챙겨 껴들 생각 말고. I talk the talk, runways I walk. 눈 감고 pop pop 안 봐도 쳐. By one and two by two, 내 손끝 툭 하나에 다 무너지는 중. 가짜 쇼 지금 화려해. It makes no sense, you couldn't get a dollar out of me. 자 오늘 밤이야, 난 독을 품은 꽃. 네 혼을 뺏은 담, look what you made us do. 천천히 널 잠재울 fire. 잔인할 만큼 아름다워. I bring the pain like this that pink venom, this that pink venom, this that pink venom. Get 'em, get 'em, get 'em. Straight till you don't like. Whoa, whoa, whoa. Straight till you don't like. Taste that pink venom, taste that pink venom, taste that pink venom. Get 'em, get 'em, get 'em. Straight till you don't like. Whoa, whoa, whoa. Straight till you don't like. Black pen and ink, got bodies like Rambo. Rest in peace, please light up a candle. This the life of a vandal, messed up, and I'm still in some lean. Decided crime, so it wouldn't be me. Diamond shining, driving silence, I don't mind it. I'm riding, flying private side by side with a pilot. Up in the sky and I'm wild and silent on it, man, there's no chance. Cause we got bodies on bodies like this a slow dance. 자 오늘 밤이야, 난 두